친정엄마가 참 좋아하신 오디. 항상 저희 외가에서는 이쯤 철마다 오디를 따서 서울살이 하시는 엄마에게 보내주시곤 했어요. 올해 귀농하신 지 딱 1년이 된 시댁에 오디가 엄청 많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번 주 주말에 오디를 따러 친정엄마와 같이 시댁에 가서 오디를 잔뜩 따왔답니다. 저도 오디를 종종 먹긴 하지만 그냥 오디가 제 취향은 아니어서였는지 뽕나무의 열매라는 것, 그리고 오디가 우리 홍제천 근처에도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디를 먹은 새가 똥을 싸면 보라색 똥을 싼다는 것, 그 정도만 관심 있었죠. 그런데 친정엄마께서 손과 입 근처에 보랏빛 물을 들이며 오디를 마구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오디가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디의 효능에 대해 좀 찾아봤어요. 오디는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약 1.5배 많아서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예방, 당뇨병과 탈모 예방, 빈혈, 신경 안정에도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쯤 되면 거의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게다가 갱년기 증상 완화와 저칼로리 식품이라 다이어트에도 좋다니 저와 저희 또래 동년배들에게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죠. 오디가 잔뜩 열린 큰 나무 밑에 큰 망을 깔고 장대로 치고 흔들어서 바닥에 있는 걸 주워 담았는데요. 오디를 줍는 건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오디를 다 따고 깨끗하게 헹구고 꼭지를 일일이 따는 일은 좀 힘들었어요. 오디는 제철에는 생과육 그대로 먹거나 주스로 먹지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청이나 오디주 잼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다고 해요.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이겠죠.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가꾸어 이토록 많은 열매를 내줘주는 뽕나무. 많은 새들과 동물들, 인간들까지 맛있는 열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자연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자연을 만끽하며 살 수 있길 바라보며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오연준 어린이가 부른 바람의 빛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서대문구 소식.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무슨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네. 아, 이게 무슨 6월 초 날씨가 이러니까 진짜. 아, 올여름 진짜 덥다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올여름 기후 위기의 위기라고 하던데요. 진짜 더울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아무튼. 무슨 진짜 더울 거라는 이야기를 너무 계속하니까 맞아요. 지레 겁이 나는. 아, 그래서 저는 겁이 나다가 네. 지금은 그냥 그래 더워라 그러려니. 이러고 있는 네, 중입니다. 어쨌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는데 네. 모두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옥경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는데 그나마 네. 저희는 그래도 옷이라도 끼어 입던지 그늘에 숨던지 그러면 되는데 네. 제일 문제는 식물인 것 같아요. 아, 자리 받고 있는 식물들은 그냥 고스란히 그 햇볕과 바람과 그걸 그러니까요. 온전히 맞아야 되니까. 네네네. 더울 때 보면 그렇게 물주머니 같은 것도 달아주고 그러던데. 네. 네, 그렇죠. 다들 이제 너무 더운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서 다들 잘 살아남아야겠죠, 뭐.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 뭐죠? 아,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 함께 그린 미래 요러네요. 네. 환경의 날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아, 네, 저번 맞아요. 주에.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2024년 환경의 날 기념 함께 그린 미래 요래서 서대문구 줍고 달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한대요. 네. 저번에도 비슷한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반려동물을 매우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과 네. 함께 사는 네네. 그 가구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쪽 어떤 행사 같은 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네. 관내 주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반려동물이 없어도 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서대문구 행복 그린센터 1층 강의실에서 일단 모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홍제천 인근에서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줍깅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뭐 정해진 날짜들이 있나요? 아, 네. 6월 15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이고요. 네. 반려동물과 함께 홍제천과 골목골목 줍깅 활동을 하는데 이름표를 만들어 주신대요. 이름표? 키링을. 네,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그 어디서 서대문 구청에서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뭐 구청은 아니고 여기 맨 처음에 참가자한테? 만나는 곳이 행복 그린센터 1층이니까 여기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보니까 그 고양이 모양이나 그 강아지 모양으로 이렇게 얼굴도 그려져 있고 네. 이름도 이렇게 새겨주네요. 그래서 이제 키링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주니까 또 이거 동물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도 펫 플로깅 하는 사진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으면서 조끼 네. 입고 멍멍이랑 같이 이렇게 쓰레기 주스러 다니는 이런 사진이 이렇게 참고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네네. 네, 왜 맨날 이거를 그냥 하루 날짜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이제 다니실 때 항상 멍멍이들 배변 봉투 같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줍깅 하시면 플로깅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네. 좀 이렇게 자주 있으면 네네. 이제 그게 좀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려고 네. 긴 집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장만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자전거 앞에 바구니에 넣고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줍고 했는데 그게 약간 자전거 타면서 하니까 약간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하죠, 당연하죠.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나와라 맞는 가제트 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 팔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집게를 갖고 다니니까 네.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쨌든 이렇게 그 반려동물과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플로깅도 하시면서 이렇게 네. 키링도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네. 사담인데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를 무서워해요. 어렸을 때 그 안 좋은 그 추억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요즘에 그러니까 사람과 개가 한 공간에서 네. 이렇게 사는 어떤 조밀도랄까 이런 게
빡빡해진 삶이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맞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달갑지 수 않은 있으니까. 상황인데 어제 문득 그러니까 강아지를 요즘에는 한 마리 안 키우고 막 두세 마리씩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산책을 시키느라고 이분이 이렇게 그 인도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개들 때문에 제가 차도로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패티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네, 맞아요. 네. 네. 이 그래서 동물들 키우면서 하는 이런 에티켓들 좀 잘 지켜주시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쁘고 좋아라 해서 그 자유롭게 놔두고 싶겠지만 저처럼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 사회에서는 존재하니까 네. 나다니실 때는 좀 그 끈을 짧게 맞아요. 바짝 붙잡아서 조금 더 주인님이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지키시는데 그래도 개 중에 네. 그 배변을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어서 맞아요. 아침에 뭐 출근길이나 이럴 때 정말 그걸 보면은 그 하루가 굉장히 언짢아지는 상황이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너무해.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지켜가면서 네. 반려동물을 함께 살면 어떨까라는 사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아니 저도 무척 그 동물들 예뻐하는데요. 네. 사실은 잘 만지지 못해요. 겁나서. 네네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예뻐는 분들 하지만 조금 많더라고요. 무서워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네네.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 네. 그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맞아요. 저는 맞아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겁없이 아무 동물이나 만져서 그러셨구나. 집에서 엄마가 항상 이렇게 뒷덜미를 붙잡고 아무도나 만지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 끌었거든요. 네. 저는 뭐 쥐고 뭐고 다 그냥 그냥 손부터 뻗는 그런 아이였어가지고. 저희 시댁에 네. 지금 귀농한 지 1년 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번 주에 가서 처음 만졌어요. 멍멍이를. 거기 있군요. 네네네. 거기 멍멍이가 2마리가 있는데 너무 착해요. 물지도 않고 진짜 말도 엄청 잘 듣고. 근데 지금 1년 만에 가서 만지고 왔어요. 네, 아무튼 네. 그게 이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서 네네.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함께 그린 미래 서대문구 줍고 달리고 문의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요. 네. 서대문구 행복그린센터 02330-4936 330-4942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소식 듣고 노래 하나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까 봐요. 자우림의 샤이닝 듣겠습니다. 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소식, 네. 결국엔 또 네 번째 소식까지. 사실은 이게 네. 지금 다 3분기 그 교육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작됐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첫 번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네. 이 교육에 관한 소식 나중에 전해드리려고 지금 네. 첫 번째 소식 듣고 노래 들었는데 네. 지금 먼저 서대문구 평생학습관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네. 3분기 학습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또 2024학년 3학기 7월에서 9월 학습자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동주민센터마다 네. 3분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하고 있어요. 네. 네, 먼저 그러면 서대문구 평생학습관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네. 학습자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네. 교육 기간은 지금 24년 7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고요. 네. 성인 과정, 인문학 특강, 방학 특강, 미래 캠프 디지털 탐험대, 메이커를 위한 금요 원데이 특강 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5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성인 과정은 당연히 서대문구 성인 주민 및 관내 재직자, 학생들도 서대문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네. 융복합 인재센터는 저도 몇 번 수업을 들어봐서 아는데요. 네네.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 그러니까요. 교육기관 중에 하나예요. 네. 아니 이거 디지털 캐리케처 드로잉, 뭐 인디자인, 또 비닐 커터로 만드는 굿즈, 네. 디지털 디자인, 3D 프린터, 레이저, 또 저도 여기서 3D 프린터 네, 쓰는 거 배운 적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네. 또 뭐 스마트폰 하나로 미디어 유튜버 도전 뭐 이런 거, 네. 디지털 드로잉, 드론 조립 뭐 이런 거 정말 다양한 수업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도 융복합 인재센터가 네네.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몇 번 수업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다른 과목의 수업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네네네. 강사분들도 정말 열의가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의 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또 요새 또 AI 시대 또 엄청 또 막 요새 AI 시대잖아요. 네. 엄청 또 막 AI 시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이 발전해 나가는 속도 자체가 진짜 일반인들은 따라 나가기 조금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네. 점에서 융복합 인재센터가 조금 네. 이런 디지털 쪽이나 네네. 네, 기계 쪽 어떤 수업 과목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좋아요. 지금 네. 영화 속 AI와 인간의 미래, 또 AI와 캔바를 활용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 또 뭐 챗 GPT, 인공지능 콘텐츠 크리에이터 되기, 네. 또 AI로 동영상과 콘텐츠 만들기, 막 이런 거를 제가 진짜 이거 시간만 되면 다 가서 배우고 싶네요. 진짜. 아니 왜냐면 봤더니 이 AI 활용해가지고 챗 GPT, AI 이런 거 활용해서 그림도 너무 순식간에 만들고 네. 동영상도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네. 근데 이거를 배우지 않고서는 조금 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처음에 좀 배우면 이렇게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네. 그리고 어쨌든 챗 GPT하고 이런 AI가 그림 그려주고 동영상 만들어주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도래한 상황에서 나도 어떤 알고리즘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디 가서 말 하나라도 붙여보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사회에 도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면서 네. 이런 걸 매우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융복합 인재센터 수업은 그러면은 네. 모집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 모집은 지금 6월 10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대문구 평생학습 포털을 들어가시면 어떤 수업이 지금 몇 명을 모집을 하는지
그렇죠. 어떤 수업이 언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네. 이 융복합 인재센터는 굉장히 빨리 모집이 정원이 맞아요. 차요. 그래서 네네네. 보통 모집하는 첫날 거의 이렇게 정원이 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 네, 그런.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분명히 이게 공강이 나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항상.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 프린터, 3D 프린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저도 가서 배우고는 했는데, 과정 자체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한번 좀 가서 들어보세요. 네. 네, 어쨌든 수업료는 무료이고, 또 과정별로 별도의 재료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수업 자체는 무료이니까,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330-8849 서대문구 평생학습관 융복합 인재교육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네. 혹시 나 말고 우리 아이는 어때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최근에 가재울 청소년 메타센터라는 곳이 개관을 네. 했어요. 가재울에.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청소년 센터라서 이런 관련한 기기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동아리 모임 또 강좌가 굉장히 다양하게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쪽을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도 지금 3학기 학습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6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4년 7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인데요. 네. 8월에서 9월에 시작하는 강좌들은 24년 7월 1일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이게 강좌가 엄청 많다 보니까 네네네. 약간 그 개강 일시도 조금 차이가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네. 아니면 만약에 가까우시면 50플러스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네. 네, 프로그램 브로셔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그걸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 48개 강좌 866명의 수강생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니까 인생 설계 과정에서는 직업 상담사와 함께 새로운 내일 찾기, 또 일 활동 과정에서는 직업 역량 강화 교육,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또 함께하는 학교 스마트폰 사진 편집, 동영상 제작 편집. 또 요런 것들이 또 있네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수강료가 강좌별로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약간 50플러스 센터는 강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수강료와 재료비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무조건 이런 데서 하니까 무료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어떤 과목은 또 강좌 그 수강료가 굉장히 비싼 과목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뭐 불교 환경 맞아요. 그거. 연대와 함께하는 숲 해설가 전문 과정은 10만 원이네요. 아니요. 그게요. 수강료가 10만 원이잖아요. 아, 실습비가 또 별도라고 돼 있네. 네. 그게 제가 그게 듣고 싶어갖고 저번 학기에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네네. 근데 수강료는 10만 원인데 실습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군요. 네. 어쨌든 신청하실 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셔가지고 브로셔 한번 보시거나. 그런데 수강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도와주시는 그렇죠. 분이 분명 또 네, 있겠죠. 네. 아무래도 여기가 50플러스 센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조금 연령층이 있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방문하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를 다들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02-394-5060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들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자치회관 프로그램들 홍은동, 홍제동 다
과목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다 또 확인해 보시고 강좌 운영 기간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입니다. 네. 현장 접수는 지금 홍은 이동 같은 경우는 6월 14일부터 하고요. 온라인 접수는 또 6월 17일부터 해요. 네. 그러니까 또 동마다 접수하는 날짜도 다를 뿐더러 네, 맞아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날짜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각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언제 접수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민센터라는 게 가까운 곳에 보통 있잖아요. 지역마다. 네네. 그러니까는 들려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신청하실 때 무조건 여기는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듣고 싶으신 강좌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가셔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아, 요새 진짜 어떻게 말하면 행복한 고민인데 이 주변에서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거나 무료의 네. 그 좋은 교육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뭘 들을지 막 네네네. 그리고 또 어디서 들을지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홍제삼동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그 냉난방기 공사하고 있는데 맞아요. 얼른 또 다 이런 환경들이 좋아져가지고 네. 홍제삼동 주민센터에서도 우리 식구들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오늘 그러면 서대문구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노래로 이소라의 바라봄. 이게 요새 좀 핫한 드라마 뭐죠?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네, 그거 OST래요. 그거 네. 듣고 어른들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비처럼 사랑을 부르는 봄비처럼 그댄 비처럼 바람에 스며드는 기처럼 다 못해 수많은 맘 더 많은 맘 그래 비처럼 시간을 가르는 저 비처럼 그댄 비처럼 볼수록 그리운 눈빛처럼 수줍게 붙잡으면 손 붙잡으면 이끈에 넌 거기 있지 날 보고 있지 좀 낯선 곳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또 재미있는 따끈따끈한 신상, 완전 신간. 신상. 네. 네. 아예 책도 너무 예뻐요. 막 이 뭐라 그래요? 반짝반짝한 이거 뭐라 그러죠? 약간 이게 이렇게 엠보싱처럼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서 네. 이렇게 광택이 도는 그 표지에 이렇게 구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제목도 반짝이에요. 네, 약간 네. 이게 근데 올해 나온 신간이 맞긴 한데 네. 벌써 2월 달에 나왔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났네요.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그림책은요. 네. 제목이 물결을 닮았나 봐요. 네. 라는 제목이고요. 글과 그림 유혜린 작가가 작업을 했고 네네. 옹진 주니어에서 출판이 됐어요. 이 책이 올해 2월 말쯤에 출간이 됐고요. 저는 이제 출간된 날 따끈따끈한 정말 따끈따끈한 책을 구매를 했고요. 아, 출간된 날이요? 네, 왜냐면 오. 어느 아시는 정도 연관이 있어서 또 그런 분의 책은 바로 출간된 날 사드려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의상. 네, 예의가 상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당일날 딱 제가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책은 제목, 그러니까 표지를 일단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실 책을 읽기 전에는 물결을 닮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래하고 또 아이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원으로 이렇게 할머니하고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멍멍이하고.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시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약간 자연에 관한 책인가? 약간 그냥 그렇게 느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시간에 관한 각자가 가진 그런 시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여리여리한 어떤 감성, 그런 감성이 표지에 너무 잘 드러나고 있고요. 네, 약간 무슨 수묵화 같은 느낌이 조금 나기도 하면서 네. 하여간에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예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은 방금 전에 이제 이녹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 화두를 갖고 이야기를 펼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손녀가 계속 할머니에게 이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하고 오래 산 할머니가 그것에 대해 어떤 통찰력 있는 네.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시간을 다뤘다라고 하면 되게 무거운 어떤 철학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녀라는 그 인물을 택한 것도 그 인생에서 그 축적된 시간이 다른 두 인물, 굉장히 긴 인생을 산 할머니와 네. 이제 막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겪어나가기 시작하는 손녀를 이렇게 인물 구성을 택한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이녹 선생님이 자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결국 이게 이제 자연, 시간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그렇죠.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녀 주인공 여자아이가 할머니한테 질문하는 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매미는 일주일만 살고 네. 토끼랑 거북이는 얼마나 사는지, 고래는 얼마나 사는지, 구름과 나무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네네. 이런 어떤 질문들을 계속 던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들 속에서 이 그 작가는 그 질문들을 가볍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할머니도 거기에 굉장히 담백하게 답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 그림도 뭐랄까
담백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네. 실 같은 것들을 계속 맞아요. 모티브로 삼아서 네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화면 구성이 이거를 직접 작가가 다 이제 찍어서 파나처럼 그렇게 그림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이제 주인공 할머니와 뭐 멍멍이도 나오고 여러 동물들도 나오고 그런데 다 이렇게 파나로 파서 네네. 찍은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밧줄 같이 생긴 끈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네. 사진처럼 이렇게 찍어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근데 첫 페이지에 보면 네. 그게 밧줄이 아니라 실이에요. 네, 실이에요. 뜨개실, 뜨개실. 네, 그러니까 밧줄 모양으로 꼬아진 네네. 그런 실을 이렇게 네. 찍었잖아요. 색깔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실을 다 그 맨 처음에 보면은 뭐 하루살이는 뭐 하루만 살고, 뭐 매미는 얼마만 살고 이러면서 그 실의 길이가 네. 이 얘네들이 가진 그 시간을 약간 또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네, 맞아요. 그런 또- 구성을 했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그 실 색깔이 또 있거든요. 네네. 각자의 그 실 색깔이 서로 막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이라든지 또 나중에 그 실이 같이 엮어지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실이 마치 어떤 때는 카페트처럼 또 네. 어떤 때는 이렇게 기찻길처럼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참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나. 내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이 유혜린 작가의 첫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 그림책을 이 작가분이 구성할 때가 네.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잠깐 그 시작 단계에 있는 가제본을 봤었어요. 네네. 그때는 가제본의 제목이 시간이었어요, 말 그대로.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 이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점점 작업을 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물결을 닮았나 봐요라는 제목으로 네. 이렇게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금 인호 선생님 말씀하신 그 시를 가지고 수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들이 화면 안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네. 선적으로 존재하다가 그리고 카페트처럼 이렇게 면적으로 또 이렇게 깔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들이 시간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맞아요. 나의 시간과 다른 이의 시간과 또 다른 생물들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거를 이렇게 실이 엉키고 꼬이고 그리고 실이 이렇게 짜지고 지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의 모티브를 갖고 굉장히 다양한 화면 구성들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아마 이렇게 작가분 이 첫 그림책이라서 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책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 작가분이 자신에 대한 소개 글을 쓴 걸 보면 네네. 별 아래 구름, 구름 아래 나무, 나무 아래 사는 매미, 깊은 바다의 고래와 멸치, 그리고 우리 할머니, 흰둥이, 작은 아이 모두의 시간을 엮어 저의 첫 그림책을 지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짧은 이 소개글이 네.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에 제목도 한글로 이렇게 물결을 닮았나 봐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타이포그라피라 그러죠. 네네. 글자도 어떻게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이렇게 디자인을 또 하셨는지. 네. 근데 사실은 네. 이 책을 딱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네. 그 제목이 이게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제목이. 네네. 또 반짝이가 있어서 네. 또 더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네네네네. 글자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박아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독성이 떨어지겠지? 라고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2월 달에 출간돼서 구매하고 계속 책장에 이렇게 놓고 계속 봤는데 네. 아, 이게 이 작가가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한 뼘 뒤로 물러나게 의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화 내용도 잠깐 읽어드리면 네네. 이제 손녀가 그런 말을 하죠. 할머니, 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 아가 뭐가 궁금할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매미는 일주일만 살아요? 보통 그렇단다. 그럼 토끼랑 거북이는 얼마나 살아요? 토끼는 10년 정도 살고 거북이는 100년도 넘게 살기도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 대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되게 피상적이고 단순한 어떤 대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또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뭔가 깊은 울림 같은 것들이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왜 또 약간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사람마다 가진 이 파장이라는 게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파장과 약간 그 인연이랑을 약간 결합을 시켜서 그 맞아요. 파장이 이렇게 딱 겹치게 될 때 누군가와의 인연이 된다. 누군가와 맞아요.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했던 이야기랑 이 이야기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거는 너무 시각적으로 또 잘 표현을 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네. 이것도 물결을 닮았나 봐요라는 제목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네. 방금 이녹 선생님은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파장이 뭐 물결이죠, 뭐. 네, 아니,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음. 그런 표현, 그런 의미의 표현을 이렇게 파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같은 의미인데 다 표현이 그런데 그쵸.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한 건 이게 모든 생물이 자기의 파도를 타고 넘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파도에 몸을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고 네. 저한테 이렇게 밀물이 들어올 때 그리고 뭔가가 썰물이 빠져나갈 때 이런 인생에서의 자연스러운 이렇게 조류를 내가 타고 싶다. 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평소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아마 이녹 선생님이나 저나 그리고 이 작가분이나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그런 맥락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강아지하고 소녀하고 이렇게 끈이 이렇게 엮어지잖아요. 그렇죠. 만난 거죠. 네, 네, 어떤 네. 타이밍에서 네네. 네, 우리의 인생에서 교차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빨간 실 그것도 또 생각이 나면서 네. 여러 가지로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랑 같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는 함께 어우러져 있어 이러면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걸 하나의 뜨개질로 완성을 해서 나중에 할머니랑 아이가 이렇게 덮는 이불의 이불로. 형태로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뜨개질에서는 모든 한 코 한 코가 다 중요해요. 그 중에 코 하나가 빠지거나 이러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인연과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과정? 이걸 이분은 뜨개질이라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훨씬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과 대목이 있어요. 네. 그 부분만 짧게 소개하고 네. 네.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 네. 네, 여기 보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름도 나무도 별들도 언젠가는 끝이 있지. 할머니, 그럼 난 가만히 있을래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면의 그림이 아이가 이렇게 무릎을 잡고 웅크리고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 실이 막 이렇게 돌려서 감긴 것처럼 되어 있는 그림인데 네. 이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고 이유가 우리가 그런 교차하는 어떤 시간들 중에서 누군가의 시간을 잡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손녀는 할머니와 시간을 굉장히 잡고 싶었구나. 이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대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우리의 시간은 다른 이들의 시간과 함께 흐른단다. 요 대목이 저는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대목은 할머니 시간은 오르락 내리락 물결을 닮았나 봐요. 라고 손녀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네. 얘기하는 대목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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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이 책 이렇게 그냥 처음 보실 때는 굉장히 단순한 대화와 담백한 그림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 있는데 옆에 두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곱씹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네.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쨌든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속도나 파장이라든지 이런 건 다 다르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들 조금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그림책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네. 오늘도 생각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재미있는 책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노래로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익스피리언스 노래 듣고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더운데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 또 봐요.